그래서 어떤 공포심을 근본적으로 많이 가지고 있느냐? 부모로부터의 애정이 무조건적인 것이 아니라 조건부가 아니냐. 그러니까 네가 공부를 어느 정도 이상 해야만 부모가 너에게 애정을 줄 수 있다. 이런 조건부가 아니냐. 이런 내면의 공포심을 가진 이런 학생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리고 결국은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성장해서 성인이 되면 결국 부모 자녀 관계가 굉장히 타산적이 됩니다. 그래서 물론 뭐 강남에서 자랐다고 해서 다 뭐 문제 있는 건 아닙니다. 뭐 나름대로 또 훌륭하게 자라고 부모 자녀 관계가 좋은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만 그 이면에 또 너무나 많은 이런 부모를 잃어버린 학생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강남 교육의 실패는 부분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입 실적이 꼭 그렇게 잘 나오는 것만이 아니다. 그리고 기업에서 강남 스타일 교육을 받아서 성장한 사람들의 한계에 대해서 인지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 내면을 들여다봤을 때, 마음속을 들여다봤을 때 부모를 잃어버린 이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 근데 저에겐 고민이 있습니다. 문제가 있어요. 왜? 제가 강남에 살아요. 저희 동네에 이제 공립초등학교를 첫째, 둘째가 지금 다니고 있는데요. 저는 이제 많은 상담들을 통해서 이 강남 스타일 교육의 한계와 문제에 대해서 너무 반면교사처럼 너무 많이 느끼고 또 생각해봤기 때문에 이 강남 스타일 교육을 좀 안 시키면서 어떻게 살아볼 수 없나. 그래서 이제 강남 한복판에 살지만 이제 강남 스타일 교육에서 좀 벗어나 보려고 이제 아이들을 좀 이런저런 방식으로 키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집에서 안 하는 게 있어요. 첫 번째 안 하는 게 뭐냐? 첫 번째 안 하는 게 남하고 비교를 안 합니다. 그런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아이가 엄마 내가 오늘 시험에서 100점 받았어, 95점 받았어 이렇게 시험지를 갖다 주면 엄마가 되게 뭐라고 얘기하죠? 너희 반에 100점짜리 몇 명이니? 이거요. 사실 뭐 단순히 기죽이고 뭐 이런 것만의 문제가 아니라 아예 내면을 왜곡시킵니다. 그러니까 이 동기부여, 영어로 이제 모티베이션이라고 하죠. 이건 남만큼 해야지 또는 남들보다 잘해야지. 항상 주변에 있는 다른 친구들이나 동료들과의 관계 속에서 뭐 비교해가지고 자기 모티베이션을 삼으려고 하는 것은 사실 한계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여기에 관심이 많다, 흥미가 있다, 꾸준히 공부했더니 성과가 이렇게 나오더라. 이것을 가지고 모티베이션을 삼아야 되는데, 그리고 이제 나이가 점점 들면 올라가면 내가 이런 걸 통해서 앞으로 뭐 어떤 직업을 가져야겠다, 뭐 어떤 진로, 어떤 꿈을 내가 실현해야겠다. 이런 식으로 모티베이션을 발전을 해야 되는데 항상 주변 다른 친구들과의 비교를 통해서 모티베이션이 이루어지면 당연히 이게 장기적인 힘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실제로 우리나라 교육에 굉장히 중요한 문제점을 보여주는 연구가 2008년에 미국 컬럼비아 대에서 나왔습니다. 어떤 연구를 했냐면 미국 최고 명문대 14개 대학을 골랐어요. 아이비리그 대학 8개에 더해서 뭐 MIT, 스탠포드, UC 버클리 뭐 해가지고 한 14개 대학을 고른 다음에 최근 22년간 꽤 장기간을 조사했는데 22년간 이 명문대에 진학했다가 졸업하지 못하고 중도 탈락하는 이 사람들의 비율을 민족별로 조사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미국 최고 명문대에 진학했다가 중도 탈락하는 비율이 제일 높은 민족은 어떤 민족이었을까요? 코리안이었습니다. 한국인이에요. 중도 탈락률은 몇 퍼센트냐? 무려 44%입니다. 미국 주류 백인들이 한 10%에서 15% 사이입니다. 이 논문의 요지가 뭐냐면 이걸 밝힌 다음에 왜 이러냐? 한국 학생들은 모티베이션이 왜곡돼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왜곡돼 있느냐? 그냥 남을 제껴서 명문대에 가는 것 자체에 너무 이 동기부여가 강하게 돼 있다 보니까 대학에 들어가면 또 더 수준 높은 동기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내가 뭐 하버드 경제학과를 갔다. 가면 뭐예요? 가서 또 경제학에 대한 모티베이션이 돼야죠. 내가 경제학에 원래 관심이 많았다든가 흥미가 있었다든가 아니면은 내가 경제학을 전공해서 이걸 이용해서 내가 사회를 어떻게 좀 바꿔보겠다든가 이런 더 수준 높은 모티베이션, 동기부여가 있어야 되는데 한국계 학생들은 이게 너무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명문대 들어가는 데는 성공한다 할지라도 그 이후에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는 성적표에 석차가 나오는 게 너무나 당연하게 느껴지죠. 그래서 남하고 비교하는 걸 제도화시켜 놨습니다. 그렇죠. 중학교, 고등학교 가면 다 석차나 석차에 따른 등급이 나오니까. 그런데 사실 서양에 보면 학교 성적표에
점수나 평점은 나와요. ABC라든지 뭐 10점 만점에 몇 점이라든지 이건 나오지만 석차라는 것은 눈을 씻고 봐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미국, 캐나다, 영국, 독일, 프랑스, 스웨덴, 핀란드 제가 다 직접 확인해 봤는데 서양 어떤 나라에도 학교 성적표에 석차가 나오지 않아요. 나오지 않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옆에 사람을 제끼는 거를 훈련시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나중에 교육을 마치고 회사에 예를 들어 취직하면 옆에 사람과 경쟁합니까? 옆에 사람 도와줘야 돼요. 서로 협력해야 돼요. 다른 부서하고도 협력하고 상관과 부하직원과 협동해서 우리 회사 잘 나가게 해야 돼요. 경쟁 상대는 옆에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회사 밖에 있는 거예요, 그건. 그래서 우리는 이상하게 옆에 사람하고 경쟁해야지 경쟁력이 높아진다라고 착각하지만 사실은 경쟁력을 높이려면 옆에 사람하고 협력하는 훈련을 시켜야 돼요.